요즘 해외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상대로 한 범죄가 늘고 있다는 소식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그 원인을 밖에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찾고 있어요. 굉장히 독특한 관점이죠?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던지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 바로 이겁니다. 왜 하필 유독 한국인이 해외에서 사기나 납치 같은 끔찍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을까요? 사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진 않았거든요. 이 불편한 현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오늘날 세계에 나가면 대한민국 사람이 표적입니다. 와, 이 한 문장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직접적으로 와닿게 하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진단은 불편한 새로운 현실입니다. 이 분석은 문제의 원인이 외부 환경, 그러니까 다른 나라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부에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우리 안에서 무엇이 변했다는 걸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문제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국인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이런 현실을 만들어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놀랍게도 이 분석이 지목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불평이라는 병입니다. 아니, 그냥 개인의 습관 정도로 생각했던 이 불평이 어떻게 나라 전체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건지 그 논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불평의 순환 구조라는 일종의 법칙을 제시해요. 먼저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를 돌아보는 대신 남을 탓하고 불평을 하죠. 그럼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계속 쌓여서 결국에는 훨씬 더 큰 어려움을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이게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그 부를 어떻게 써야 할지 그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시하고 불평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우리 민족 본연의 사명은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진단인 거죠. 이렇게 잊혀진 사명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로 해외여행을 꼽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과연 공부일까요? 아니면 그냥 놀러 가는 걸까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이 이 자료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여행, 즉 세상을 배우고 우리가 기여할 방법을 찾는 공부로서의 여행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냥 놀고 돈 쓰고 과시하는 유흥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차이에서 문제가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 주장을 이해하려면 두 가지 핵심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천손입니다. 이게 뭐 우리가 우월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인류를 위해 뭔가 기여해야 할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개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홍익인간입니다. 천손이라는 특별한 정체성은 곧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리더의 사명, 바로 이 홍익인간의 책무로 이어진다는 논리인 거죠. 우리는 지도자입니다. 지금처럼 놀러 해외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이 문장이 우리가 부여받은 지도자라는 정체성과 그저 놀러 다니는 현실 사이의 그 아픈 간극을 정확히 찌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사명을 잊었다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분석은 단순한 관광객에서 벗어나서 다시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는 길, 존경으로 가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여행 가기 전에 적어도 이틀에서 사흘 정도는 방문할 나라에 대해 깊이 공부하라는 겁니다. 인구는 어떤지, 경제 상황은 어떤지, 정치와 역사까지 그 사회를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이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 아닌가요? 그냥 무작정 가서 보는 것보다 여기서 그 나라의 맥락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역설이죠. 제대로 알고 갔을 때 비로소 그 사회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결국 이 모든 해결책은 딱 하나로 요약돼요. 바로 마음가짐의 전환입니다. 돈을 쓰는 관광객에서 배우고 기여하는 지도자로 생각을 바꾸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국제사회의 존경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이 분석은 말합니다. 자, 이제 논의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분석이 제시하는 대한민국의 최종 시험대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장 큰 내부 과제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는 사실 이 하나의 큰 그림을 향하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진정한 성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전 인류에 기여함으로써 존경받는 국가가 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대한 사명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내부의 가장 아픈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죠. 이 자료가 지목하는 가장 시급하고 중차대한 내부 과제는 바로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타이틀을 가진 자살률입니다. 스스로의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어떻게 인류를 돕겠냐는 정말 뼈아픈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가장 어려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얻는 그 지혜야말로 인류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열쇠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앞에 놓인 진짜 최종 시험대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하나의 묵직한 질문을 남깁니다. 한 국가의 진정한 성공은 경제 규모가 아니라 세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닐까? 지금까지 우리가 성공이라고 믿어왔던 그 잣대 자체를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참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